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점점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3월 5일에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새로운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것인데요. 발전 방향이 옵티머스와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베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결국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당히 빠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봇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테슬라가 단연 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의 로봇 기업들의 추격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전기차 산업을 중국에 빼앗긴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중국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AI 산업에 있어서는 누가 세계의 패권을 선점할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AI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틀라스를 만들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넘어가서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82년에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대학에서 로봇공학 발전을 위해서 별도의 기업을 만든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있던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2013년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이 뛰고 구르고 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혹했을 것 같죠? 처음에 정말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인수하고도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발전은 더디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고요. 이후에 손정희 회장이 AI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017년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손정희 회장의 AI 펀드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됐고요. 시장에 돈 되는 회사들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그룹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의 미래는 로봇이라는 생각을 테슬라를 보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자동차 공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발전시켜 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크게 5가지인데요. 빅독, 아틀라스, 스팟, 핸들, 스트레치입니다. 빅독은요, 이 험준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2005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크기는 길이가 1m고요. 높이는 125cm, 폭은 30cm입니다. 무게는 113kg에 달하는 아주 무거운 로봇이고요. 최대 속도는 11.26km/h로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최대 능력은 아무래도 적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5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군대에서 무거운 군장과 무기 같은 짐들을 옮길 수가 있겠죠. 옛날 로봇이기 때문에 유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요즘 나오는 로봇들은 모두 전기 모터가 달린 로봇들입니다. 톡은 16개의 유압 액추에이터로 구동되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이로스코프, 라이다,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등 약 50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많이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너무 비싸겠죠. 대신에 힘은 아주 좋습니다. 15마력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유압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빅독의 주요 기능은 군사 지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투도 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사는 35도까지 오를 수가 있었고요. 험한 지형에서 작동하는 로봇입니다. 진흙이나 눈, 물,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답게 동적 균형 유지 능력이 뛰어나서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보행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용 짐 운반 로봇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2011년에 더 큰 버전인 알파독 개발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2013년 말에 엔진 소음 문제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빅독은 다양한 지형에서의 안정적인 보행과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소음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소음이 크면은 적들에게 금방 다 들키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스팟입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독보다 훨씬 디자인이 세련되고 기능도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경사는 앞선 빅독처럼 30도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몸이 가늘기 때문에 적재 능력은 최대 14kg이라고 합니다. 빅독은 150kg까지 든다고 했죠. 대신에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니까 소음이 엄청 커서 결국 군사용으로 개발되다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요. 반면에 스팟은 가볍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빠르게 훨씬 실생활에서 사용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간은 약 90분이라고 하고요. 방수 방진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요. 라이다, 열 화상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하고요. 장애물 회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하고 있고 이 험한 지형에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원격 조정도 되고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페이로드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팟은요,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곳 등에 진입을 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석유와 가스 시설을 원격으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지역 등에서 위험 상황을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광산 터널 검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격 진료를 하거나 물품을 배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핸들인데요. 핸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물류용 모바일 로봇입니다. 물류 창고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한 로봇이니까 바퀴와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커다란 손이 있으면 되겠죠. 딱 용도에 맞는 디자인입니다. 바퀴가 2개이고요. 이 높이는 약 2m로 사람의 손이 닿아서 작업이 가능한 정도의 높이입니다. 무게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어야 하니까 약 1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14.4km/h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적재 능력은 최대 15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면서 팔레트 적재와 해체가 가능하고요. 박스를 쌓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깊이가 1.2m, 높이가 1.7m 정도 되는 팔레트 작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치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핸들을 내놓고 뭔가 부족했는지 2021년에는 좀 더 크고 발전된 모바일 로봇인 스트레치를 내놓은 것이죠. 크기는 길이가 125cm고요. 너비는 100cm, 높이는 320cm 정도입니다. 무게는 약 1300kg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무거운 로봇입니다. 트럭과 컨테이너 하역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힘이 좋은 로봇인데요. 배터리 지속 시간은 최대 16시간으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당 최대 800개의 무거운 상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력한 진공 그리퍼를 장착하고 정밀한 작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DHL 등 주요 물류 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계약 체결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팔레트 적재와 해체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창고와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되겠죠. 이 트럭 하역 작업을 자동화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제조업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아틀라스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최초의 아틀라스 모델은요, 작고 몸통이 통통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유압식으로 작동해서 동작이 빠르고 또 구르기도 되고 잘 뛰고 균형도 잘 잡는 로봇이었습니다. 다들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런 동작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 않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바로 인간을 대신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정확히는 챗 GPT가 나오고부터,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오고부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고서부터 전통의 강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의 기술 경로를 모두 바꾸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진화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보는 뉴 아틀라스 모델입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발전된 뉴 아틀라스는 영상에서도 확연히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환경에 들어와서 인간과 똑같은 동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완전한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 유압 시스템에서 전기 구동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더 빠르고 강하고 컴팩트해진 디자인으로 인간 작업에 적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시간 의사 결정 능력이 탑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장착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앞으로 구르고 뒤로 뛰고 점프하고 하던 동작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작업 공간에서 필요한 작업을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아틀라스가 제작되고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완벽하게 온 것이죠. 테슬라가 산업계 전반을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 된 로봇공학 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게 만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틀라스도 옵티머스처럼 머신러닝을 통한 환경인식, 적응력 향상, 그리고 실시간 작업 계획과 실행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품을 옮기거나 장착하는 일을 쉬운 것부터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작업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틀라스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피규어 로봇을 BMW 자동차 생산 공장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대자동차도 아틀라스를 자사의 자동차 공장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사 공장에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테슬라가 시작한 산업 발전의 경로가 그대로 다른 기업들의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기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인공지능 기업, 에너지 기업, 로봇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발전 방향을 보고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